은행이 어떻게 무에서 돈을 창조하는가? 때는 1650년 런던입니다. 당신은 금 한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고 들고 다니기 위험하며 어디에나 도둑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도시에서 유일하게 보강된 금고가 있는 금세공업자의 가게로 가서 금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동의하고 당신에게 종이 영수증, 즉 금화 100개에 대한 보관증을 건네줍니다. 당신은 한결 가벼운 몸과 안전한 마음으로 가게를 나섭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금세공업자는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는 금고를 한번 보고 밖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실제 금을 찾으러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종이 영수증을 주고받으며 거래할 뿐이었습니다. 종이가 곧 돈이 된 것입니다. 금세공업자의 금고와 은행업의 탄생. 그래서 그는 위험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금이 그냥 저기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되지?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금에 대한 영수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며 런던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박을 걸고 허공에서 부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당신의 은행이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그 수법이 디지털화되었고 당신이 그 고객이자 표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먼저 안전이라는 환상부터 살펴봅시다. 당신이 저축계좌에 $1000를 입금할 때 당신은 어떤 장면을 떠올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작은 디지털 상자 안에 그 돈이 당신을 기다리며 들어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돈이 은행 창고에 닿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재산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은행의 재산이 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차용증, IOU, 즉 당신이 요구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부분지급준비제도 방식의 대출 설명.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도, 프랙셔널 리저브 뱅킹 라고 불리는 시스템 아래에서 은행은 그 돈의 아주 일부분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약 10%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그 요구사항은 0분입니다. 제로입니다. 나머지 돈은 은행이 대출해줍니다. 당신의 돈을 이웃에게 빌려주어 차를 사게 합니다. 자동차 대리점은 그 돈을 다시 자신들의 은행에 입금하고 그 은행은 또 그 돈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당신의 원래 $1000는 이제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10,000의 돈으로 증식되었습니다. 왜 당신의 잔고가 실제 현금이 아닌가? 실제로 오늘날 존재하는 돈의 약 97%는 시중은행이 창조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은행이 만드는 것입니다. 은행은 부채를 만들므로써 돈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왜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 위해 허공에서 돈을 찍어낼 때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의 가치는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돈을 저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인플레이션의 자금을 직접 대고 있는 셈입니다. 은행은 통화량만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물학도 조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뇌에서 선조체, 스트라이에텀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보상 중추입니다. 설탕, 사랑, 그리고 코카인의 반응에 활성화되죠. 당신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과학자들은 지불의 고통, 페인 오브 페인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물리적인 $100 지폐를 건네주는 행위는 신체적 통증과 혐오감을 처리하는 뇌 부위인 뇌섬엽, 인설러를 자극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출을 막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수수료, 이자,
그리고 조용한 부의 추출. 은행은 이 브레이크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용카드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단순히 통증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MIT 슬론의 연구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통증을 무디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듭니다. 카드를 긁거나 터치하는 행위는 구매의 즐거움과 지불의 고통을 분리합니다. 텔레비전은 지금 갖고 고통은 나중에 느끼거나 최소 금액만 결제하며 영영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게 하죠. 이는 뇌의 보상 네트워크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가 당신의 뇌를 슬롯머신처럼 불타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카드 명세서를 보십시오. 왜 최소 결제 금액이 가장 크고 굵은 숫자로 적혀 있을까요? 그것은 다 앵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최소 금액만 내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액을 갚아버린다면 그들에게 당신은 데드비트, 이자를 한 푼도 안 내는 고객을 뜻하는 업계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지를 원합니다. 신용카드가 중산층을 위한 함정이라면 은행 수수료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무기입니다. 현대은행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발명품인 초과 인출 수수료, 오버드래프트 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취약한 순간을 재정적 대재앙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당신이 감수하는 위험 vs 그들이 챙기는 이익.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며 외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미대는 안전망이 아니라 각각 $35라는 라벨이 붙은 가시 구덩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는 정확히 $3가 남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지쳤고 하루를 버티기 위해 커피 한 잔이 절실합니다. 당신은 $4짜리 커피를 삽니다. 당신의 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이때 은행은 그냥 결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잔액 부족 메시지를 띄우면 그만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제가 진행되도록 둡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 초과 인출 수수료라는 이름의 거대한 16톤짜리 무게추가 당신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그 $4짜리 커피는 방금 당신에게 $39짜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은행들은 약 $50억 달러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걷어들였습니다. $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이 엄청난 현금 뭉치의 대다수가 연 소득 $3만 미만의 가장 가난한 9%의 계좌 보유자들에 의해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가난에 대한 세금입니다. 당신이 이미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을 걷어차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서비스에 붙인 이름은 초과 인출 보호, 오버드래프트 프로텍션입니다. 보호라니요. 강도 당하는 당신을 지켜만 보다가 목격 서비스 비용으로 $35 청구서를 내미는 보디가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약탈입니다. 은행의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 하지만 당신은 똑똑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과 인출도 하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도 제때 냅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에는 돈만이 유일한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데이터가 통화입니다. 당신의 은행 거래 내역은 당신의 삶을 기록한 일기장입니다. 은행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습관, 희망, 고충을 봅니다. 당신이 어디서 먹는지, 어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어디로 여행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저귀, 와인, 헬스장 회원권까지 모두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기장의 모든 항목을 수익화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은행의 금고를 생각해보세요. 그곳은 금괴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파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마케터들은 그 안에 비밀을 사기 위해
현금을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시스템을 당신의 이점으로 전환하기. 은행은 이 거래 데이터를 집계하고 익명화한 뒤 그 통찰을 유통업체, 보험사, 헤지펀드 같은 제3자에게 판매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비 습관을 이용해 당신에게 더 효과적으로 물건을 팔 방법을 연구합니다. 당신은 은행의 고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은행이 최고가 입찰자에게 팔아넘기는 상품입니다. 이제 당신은 심리적, 수학적, 그리고 디지털적 통찰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당신으로부터 부를 추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첫째, 지불의 고통을 다시 도입하십시오. 선택적 지출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돈을 물리적으로 건네줄 때 당신의 뇌는 카드를 터치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결정에 더 의식적이 되도록 강요합니다. 최종 생각 및 다음 단계. 둘째, 내일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이른바 초과 인출 보호 서비스를 확실히 해지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결제가 거부되게 해달라고 말하십시오. 끝입니다. 4달러짜리 커피에 39달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들의 권한을 뺏으십시오. 셋째, 일반적인 은행 계좌는 불을 쌓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그것은 거래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와 같습니다. 집을 짓는 데 쓸 수도 있고 계속해서 자신의 발등을 찍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게임 규칙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마침내 이 도구들을 그들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발등을 찍는 짓은 그만둘 때입니다. 돈에 숨겨진 심리를 계속해서 파헤치고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게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